네, 저희가 오늘 또 월요일을 맞이해서 또 코너를 바꿔봤습니다. 첫 코너에서는 오늘의 시장 빅이슈 탑3 짚어볼 거고요. 두 번째 코너 고엔스탑은 전문가 두 분께 고엔스탑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기대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. 어김없이 저희 옆자리를 지켜주시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저희가 포맷을 바꿔서 좀 네. 멀리 떨어져 계신데 괜찮나요? 시청자분들은 아마 가까이 앉아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. 그런가요? 그동안에 예. 화면 구조상. 네. 저희가 또 날카로워진 분석을 더욱더 네, 기대해 네. 보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뽑아봤는데요. 주제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정부의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, 시장의 호재로 이어질지 저희가 짚어보고요. 외국인이 담아가는 반도체 2차 전지, 그리고 오늘 실적을 내놓은 현대차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입니다.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죠. 정부가 네네. 자금 시장에 50조 원 이상을 또 풀기로 했습니다. 최근에 강원도 레고랜드 이슈라고 들어보신 그렇죠. 분들은 많을 텐데 이 이슈에 오늘 건설주와 증권주가 상승했던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. 한번 풀어볼까요? 사실 뭐 건설주가 그렇게 화끈하진 않았었어요. 실질적으로는 예. 큰 건설사 같은 경우는. 근데 이제 50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 뭐 채권 펀드를 채권 안정화 펀드, 그다음에 뭐 증권사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지금 은행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네. 근데 은행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은행이 지금 최근에 은행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는 이 은행채를 그 담보대출 증권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, 원래. 근데 네. 코로나 때 잠깐 해주긴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자, 뭐 주식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영화 제목도 있고 많이 좀 쓰는 단어긴 합니다만 찌라시발 예. 굉장히 좀 중소형 건설사 그다음에 좀 중소형 증권사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여의도발 찌라시에서 많이 나와갖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했었는데.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예전 포맷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네. 뭐 베스트 업종 그다음에 새드 업종을 고르잖아요. 사실 건설 업종을 새드 업종을 골랐었어요. 근데 오늘 뭐 오른 것은 사실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CBSI라고 이제 건설 종합 지수가 있어요. 사실 네. 그 지수가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예상을 했을 때 예상 지수 이제 실제 지수가 나오는데 건설 경기 종합 지수가 예상 지수는 좋아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엄청나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시장이 좀 예상대로 움직이면은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 건설 경기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또 금리 인상에 우리가 보통 요즘엔 좀 그런 경향이 없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건설주는 떨어지고 보험주가 올라가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환경에서 건설주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분위기 전환 시도를 한다라고 해서 뭐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거나 그동안에 떨어진 걸 굉장히 좀 단기간에 좀 낙폭을 만회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동안에 이제 이번 채권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실 10월 달서부터 뭐 한국도로공사, 한국전력공사 이런 공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이 다 유찰이 됐었어요. 그동안에 네. 뭐 500억짜리, 7천억짜리 이런 것들이 다 유찰이 됐었는데 좀 전례가 없는 경우죠.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뭐 뒤늦긴 했습니다만 안정화 대책을 좀 내놓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으로 뭐 이게 건설주, 증권주의 호재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뭐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인데 저는 오늘 하루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호재로 인식을 해서 매수가 들어간다. 이 부분은 조금 돌다리를 조금 더 두드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죠. 오늘 건설주나 증권주 주가 보면 오후장 들어서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죠. 그렇죠.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이슈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. 두 번째 이슈입니다.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2년 만에 장기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쵸, 네. 외국인의 픽은 어디로 갔나 보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또 주로 담아가고 있는 흐름이죠. 일단 반도체주가 오늘장 미국 증시 훈풍에 올랐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?
사실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네. 사실 시장에서 지금 뭐 양치기 소년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유가 뭘까요? 뭐 저점을 잡았다, 이제 아, 좋아진다, 그쵸.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소부학의 양치기 소년이 최대 교훈이 뭐 거짓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. 저는 결국에는 늑대가 왔다라는 게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늑대가 그럼 상승일까요? 저점이 오는 거죠, 아, 상승보다는. 예.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음. 전년 대비 27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갖게 되는데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높게 잡았다가 실적이 낮게 나오면 사실 그 문제가 되지만 시장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낸드나 아니면 뭐 디램이나 이런 어떤 가격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저점이 언제냐, 과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뭐 100% 완벽하게 반영이 됐냐, 이런 것들도 좋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수급이란 말이죠. 근데 뭐 수급이 들어오면 사실 삼성전자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 사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약간 좀 뭐 시장의 하방을 좀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흐름 정도는 나와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수급 대비해서 뭐 주가 오른 건 너무 미미하지만 네.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앞서서 잠깐 언급이 나왔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직 저점을 논하기에는 뭐 단순히 차트상이지만 아직도 우하향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나름대로 뭐 반등이 좀 잘 나와서 이 부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반도체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네.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. 2차 전지 그래도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, 앞으로 그쵸. 쭉쭉 네. 상승세를 이어갈 네. 수 있을까요? 2차 전지 셀보다도 아직까지도 뭐 소재들이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. 제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 내려 소재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물론 LG 엔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근데 우리가 2차 전지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해 나가는 시기는 이미 좀 지났어요. 지났죠, 예. 지났단 말이죠. 이제 앞으로는 야금야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잠식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성장보다도 조금 먼 미래를 뭐 보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갖고 가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. 네. 근데 이제 왜 사셨어요?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의 시장을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. 한데 내일 떨어지면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사실 이게 주식 투자자의 어떤 심리인 건 사실이죠. 근데 전 가장 큰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. 이 소재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내놓으라는 소재 기업들은 다 풀 가동 상태란 말이죠. 이게 풀 가동 상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가를 올리기 전에는 이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지긴 힘들죠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 이제 뭐 양극재 쪽에서 전 세계 2등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매출에 전가가 될 때 주가가 레벨업이 될 텐데 물론 뭐 시장이 떨어질 때 견조하게 버텼다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갈 때 더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법은 없거든요. 근데 가격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메리트는 없어 보이지만 뭐 앞으로 긴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꼭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G 엔솔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 쪽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놓고 물리더라도 담아놔야 될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조금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 주도주로 떠오른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. 소재주라는 분류가 무색하게 양극재 업체들은 조금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네. 뭐 분리막이나 전해질 음극재 업체들은 조금 네. 많이 빠졌잖아요.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?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 2차 전지를 이제 테마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하나의 섹터 업종으로 바뀌었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테마주들도 마찬가지고 물리더라도 대장주에서 물려라라는 말이 있거든요. 사실 그래서 보통 보통 이등주라고 표현하는 주식들이 있죠. 네. 근데 대장주 말고 좀 덜 올라간 주식들. 근데 그런 유의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심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.
똑같은 2차 전지인데 1등주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는 저만큼 올라갔는데 2등주는 아직 요만큼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요거의 어떤 간극을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통 이 후발주자들을 사는 어떤 그 심리들이 있죠. 네. 그거는 뭐 사람이론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더라도 예전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. 물리더라도 에코프로비움에서 물려라라고 아.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셀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뭐 그냥 딱 한 종목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실제적으로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분리막이나 이런 것들 좀 약간 예. 힘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뭐 2차 전지가 좋아진다라고 하고 에코프로비움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뭐 요것들도 좀 따라가겠지.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과감하게 물리더라도 1등에서 물리자. 이렇게 좀 정리를 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2차 전지 안에서도 대장주들 위주로 보자. 그리고 시점은 좀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시기로 활용해 봐도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.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외국인의 수급픽 짚어봤고요. 마지막 이슈는 현대차 실적 이슈입니다. 오늘 발표가 나왔죠. 네. 실적 내놓고 갑자기 훅 빠졌습니다. 3% 내외로 하락세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일까요? 지금 주가가 16만 원 선이 좀 위태위태한 지경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초가을쯤 늦여름쯤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이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오늘 실적보다도 네.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뭐 이건 연초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 공장 몰수가 거의 뭐 확정이라는 뉘앙스로 오늘 하나가 나왔거든요. 기사가. 네. 그래서 뭐 그 부분과 관련돼서 현대위아, 현대차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서 기아자동차까지 묶어갖고 좀 약간 우려 섞인 어떤 리포트 비슷한 게 하나 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장전에 나왔어요. 근데 장 초반에 현대자동차가 의외로 잘 버티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적 나오자마자 이제 급정직하로 좀 떨어졌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. 일단 뭐 그 충당금 뭐 현대자동차의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의 이제 엔진에 대한 트러블 때문에 예. 이쪽 충당금을 너무 많이 쌓아놨고 충당금이라는 것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래에 나갈 수 있는 돈, 나갈 수도 있는 돈 아니면 나갈 예정인 돈을 현재의 재무제표의 부채 쪽에다가 이제 산정을 시켜버리는 게 충당금이거든요. 사실 그 부분이 뭐 영향이 좀 많았다 뿐이지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 뭐 절대 나쁜 건 아니었죠. 근데 오늘 과연 이렇게 과하게 떨어질 것이냐. 미국 IRA 뭐 법안 때문에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의 어떤 미국 판매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. 근데 그거 갖고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거 갖고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둔화될 거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리포트들은 사실 없어요. 왜 네. 그러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없어서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지금 3년까지 걸리는 자동차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리고 뭐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그 병목 현상이 좀 약간씩 뚫리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오늘 현대자동차 좀 하락은 과하지 않나라는 좀 뭐 생각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전 좀 뭐 오늘 같은 날 좀 뭐 받고 싶은 그런 날이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장 시작부터 후반까지 또 특징적이었던 이슈들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 내일장 준비하실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짚어봤고 그럼 어떤 종목을 픽해보면 좋을지 박근호 매니저의 픽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구초이스 종목은 CS 윈드로 가져오셨습니다.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네. 풍력 관련한 종목. 네, 예. 뭐 풍력 좀 약간 재미없긴 하지만 네. 어떤 기업의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서 오늘 CS 윈드로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. 네.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겹긴 합니다.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그 안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뭐 법안이 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 이제 CS 윈드가 미국에서 이제 증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.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떤 뭐 생산량 대비해서 매출을 2배 정도 올릴 수 있는 미국 공장을 지금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 풍력이 이제 법안 통과를 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나타낼 때까지 걸리는 어떤 갭이 좀 있을 텐데 2024년도서부터 풍력 타워가 엄청나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그것
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CS 윈드가 미국 쪽에 증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다음에 이 풍력 쪽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기업이든지 뭐 아닌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상반기, 하반기, 그다음에 1, 2, 3, 4분기 고르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죠.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기 마련인데 CS 윈드 같은 풍력 기업들은 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풍력 단지 하면 프로젝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하반기 쪽에 굉장히 많이 이 프로젝트 매출이 몰려 있거든요. 그래서 하반기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네. 이 미국 쪽에서 앞으로 뭐 당장 뭐 내년 1분기, 2분기에 매출이 2배로 느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리스크가 좀 없어 보이고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나름대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수급이 또 무엇보다 굉장히 좀 좋고요. 외국인 수급은 이제 거의 다 빠져서 오버행 이슈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CS 윈드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왔습니다. 예. CS 윈드 짚어주셨고요. 가격 전략도 한번 짜볼까요, 매니저님? 네,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도 제가 산정을 했고요. 손절매 가격은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의 구초이스 종목 오늘은 풍력 관련주 CS 윈드였습니다.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원으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와 시장 점검하면서 내일장 준비를 해봤고요. 이제 종목별로 자세히 들어가 봐야겠죠. 저희가 다채로운 아이디어 얻기 위해서 박근호 매니저 그리고 한 분 더 모셔서 종목에 대한 전망과 냉철학 분석 들어보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